네, 국회 라이브원 현재 국회 방송 채널과 함께 OBS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22대 총선이 꼭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오늘부터 나흘 동안 선거제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합니다. 선거제 개편 논의가 어떻게 결과를 맺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어떤 진전이 있을지 또 기대와 주목도 됩니다. 정치 한수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선거제를 비롯한 정치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전원위원회 얘기부터 좀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그거 잘 안 된다니까요. 글쎄. 그렇지만 이제 정치라는 것이 항상 또 반전의 그렇죠. 묘미가 있는 거니까요. 어떻게 됐든 전원위원회가 예. 19년 만에 예. 처음 열리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은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특히 김진표 의장께서 무엇보다도 강한 의지로 개혁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점은 높이 평가하는데 예. 그 잘 될까 싶어요. 예. 쉽지 않아요. 일단 이제 전제는 전제는 좋죠. 잘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네. 그런 이제 시각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시부터 합니다. 그리고 오늘 28명, 내일 28명, 모레 24명, 글피에 20명. 그래서 100명의 의원들이 나서서 선거제 관련한 토론을 시작하고 오늘은 2시부터 하고요. 국회 방송에서 생중계 해드릴 예정이니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은 갖지 않지만 어쨌든 모든 국민들이 이제 일정한 연령 이상의 국민들이 투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아마 다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김기현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번에 의원 정수를 오히려 30명 정도 줄이자는 제안을 며칠 전에 지난주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각에서는 좀 늘려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의원 정수 문제도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본적으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선돼 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내부에서. 그리고 지지도도 계속 떨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국회 의석수를 줄여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도 자다 봉창 때리는 거지. 느닷없이 30석 줄이자 해가지고 오히려 조롱거리만 되고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언론에서 비난하면 제일 좋아해요. 그런다고 국회를 없으면은 더 좋아할 것 같지만은 이 나라 정치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인구로 보아서 예. 또 경제 규모나 여러 가지 규모로 볼 때 의석수가 적은 건 사실이에요. 예. 또 단원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진표 의장이 말씀하시는 대로 조금 느리자 하는 것도 있지만은 국민들이 싫어해요. 왜 정치는 여론조사는 좀 줄이라는 거죠. 네, 제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 국민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민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헌 문제지만은 대통령을 직선제를 선호하고 예. 또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소선거구제를 선호해요.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과 함께 같이 소통하고 같이 놀자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중대선거구 예.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느냐 줄이느냐 이런 문제로 타협이 되겠냐고요. 예. 그러나 그러한 문제를 충분히 국민 앞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국회 방송을 좀 많이 시청해서 예. 당사자들의 뜻을 좀 아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그런 데서 의미가 있지 예. 특별한 결과는 없을 것이다 하고 자꾸 불행한 예. 예측만 예측만 합니다. 예. 선거구제 의원 정수하고 이제 선거구제 문제도 이제 뭐 어떻게 이제 될지 예. 당의 입장에서 이제 또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요. 정당별로 예. 소선거구제가 유리한지 중대 선거구가 유리할 수도 있고 뭐 이제 당에 따라서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가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례대표제를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당의 입장은 다를 수 있고 또 의원 개개인들의 입장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구제 관련해서도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현행 소선거구제로
바꾸기가 참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굉장히 거군요. 어렵죠. 지금 현재 문제는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이 125석이고 121석, 121석. 예. 네. 영남권이 65석, 65, 예. 예. 호남이 호남이 28. 28석. 예. 이렇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은 수도권인데 언론에서 분석하잖아요. 중대 선거구를 하면은 지금보다 국민의힘이 26석인가 7석이 더 늘어나고 예.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29석이 줄을 거다. 수도권 의원들이 하겠냐고요. 현역 의원은 수도권이 거의 민주당이에요. 예. 예, 그리고 반대로 영남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조금 유리할 수 있죠. 유리할 수 있죠. 예. 예, 유리할 수 있죠. 예. 또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또 의석을 확보할 수 국민의힘이 있을 유리할 수 거고요. 있죠. 예. 이건 해야 되는데 예. 그걸 하겠냐고요. 손해날 짓은 현역 의원들이 안 합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현행 제도가 소선거구제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뭐 의원 정수도 늘리기도 어렵고 줄이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지역 선거구도 이제 소선거구제 현행 소선거구제인데 그걸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문제도 그렇게 좀 어려울 것 같고 결국 이제 비례대표제를 조금 손보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는 그런 결과가 저도 그런 현실적이겠네요. 그런 것은 대리라고 봐요. 예. 예를 들면요, 저처럼 제가 꼭 저라고 해서는 미안한 표현 같은데요. 예. 중진들은 중대선거구를 선호합니다. 그렇지만 초선 의원들 또 정치권에 진입하려고 하는 정치 지망생들은 그걸 바라지 않아요. 예. 지명도가 좀 높은 분들이 그렇죠. 유리하죠. 예. 그래서 예. 참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니 뭐 혁명이나 해가지고 군사혁명 때 5.16, 11.6 같이 그런 혁명 해가지고 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아니고는 예. 이게 진짜 어렵다. 예. 그렇지만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국회에서 논의해서 최소한 비례대표 공천 방법이라도 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저 개인적인 그런 소망도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위성정당 지난번에 위성정당을 그렇죠.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예, 좀, 나빠졌죠. 예, 사문화되다시피 했는데 그거를 이제 금지하는 장치 이런 예. 것들이 이제 필수적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예. 지난번 21대죠? 예, 선거처럼 그렇게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산시켜 버렸잖아요. 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당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고쳐주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또 사실 지금 현재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20석이에요. 예, 그러면은 군소정당 이러한 것의 진출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유신 군사 독재의 산물로 20석으로 이루어진 것을 다당제의 길을 트기 위해서도 10석 정도로 과거처럼 해주면은 예. 그런 개혁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당제 문이 그렇죠. 열리게 될 수도 예, 있겠죠. 예. 자, 뭐 기왕의 전망은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밝지 않지만 어쨌든 이제 의원들이 이제 한데 모여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이대로는 안 된다. 정치 개혁을 좀 뭔가 해보자 해서 지금 이제 난상 토론에 나서지 않겠습니까? 많은 이제 공부도 하셨을 거고 오늘부터 나흘 동안 진행되는 전원위원회 참여하는 그 토론자들께 좀 당부의 말씀이랄까요? 조언이라고 할까요?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예. 결국 자기 혹은 자기 당이 살기 위해서 할 게 아니라 예. 국민이 바라는 정치 개혁 그러한 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보다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렇죠. 국가를 정치 먼저 개혁. 생각하는 그런 정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최우선이어야 된다고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정치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죠. 아니 OBS에도 들으니까 예. 많이 해야 돼요. 예. 지난주에 4.5 재보선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5개 지역 9개 어떻게 됐든 선거구. 예.
이 보궐선거는 구조적으로 집권 여당이 승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윤석열 집권 1년 만에 중간 평가치고는 굉장히 가혹한 판결을 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이 좀 정신 차려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 예. 또 울산 교육감 선거나 전주 이런 선거에서 보면은 진보 세력들이 약진했다고 하는 것도 잘 의미를 생각해야 될 겁니다. 전주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그 일종의 이제 귀책 사유가 좀 있어서 후보를 내지 않았죠. 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그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있는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전통적인 텃밭이잖아요. 전통적 예, 거기에 진보 세력이 정당을 민주당이 내준 건데. 공천을 안 했는데 제가 임정엽 예. 후보가 2등으로 낙선은 했습니다마는 그분과 함께 제가 비서실장 할 때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어요. 아, 예. 또 김대중 대통령한테 정치를 배운 사람이고 예. 완주 군수로도 성공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내려가서 기자실에도 가서 나는 왔다. 예. 그리고 유세도 했는데 낙선했어요. 그러니까 중앙일보 같은 데서는 예. 박지원이 갔어도 낙선했다 하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이미 진보당이 이기겠더라고요. 아, 금년 1월부터 보궐선거에 대비해서 몇백 명이 와 있었고 네. 그 선거 때도 보니까 뭐 1,200~300명, 1,500명이 와 있다. 근데 실제로 돌아다니는 분들은 전부 그 진보당 당원들이에요. 예. 그래서 승리를 했는데 예. 저는 승리를 했으면은 국민이 선택한 겁니다. 예. 어떻게 됐든 국민이 선택했는데 그 진보당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일부 국민의힘에서 국방위원이 빈자리가 있는데 강성희 의원이 갈 것이다. 예. 이건 국가 기밀을 다루기 때문에 못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얘기는 나는 납득이 안 가요. 예. 어떻게 해서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원을 어떤 특정한 상임위가 비어 있으니까 그리 간다고 하는데 안 된다 하는 것은 헌법을 초월한 일이고 예. 그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 이런 생각을 상임위 갖습니다. 활동에 장애를 주는 그렇죠. 일은 없어야 된다. 예. 마치 지금 방통위원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는데 뭐 안 된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새로운 원내대표를 지난주에 선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민주당도 원래는 5월 둘째 주에 원내대표 선출을 해왔는데 이번에 좀 여당하고 좀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좀 앞당겨서 한다고 그래요. 날짜도 뭐 4월 28일 한다는 얘기도 박홍근 있고요. 의원이 이미 1년 임기를 다 채운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녀 더 하고 있는데 예. 제가 원내대표 할 때 들쑥날쑥해서 5월 둘째 주로 당헌 당규에 박아놨어요. 예. 예, 그것을 좀 플렉시블하게 좀 당긴다고 하는데 예. 어떻게 됐든 빨리 선출해서 예. 지금 신임. 이미 원내대표 뭐 경선이라고 그럴까요? 후보들이 뭐 뛰고 있는 나와 그런 상황인 것 있더라고요. 같아요. 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친명 대 비명의 뭐 대결이냐 하는데 뭐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친명의 어떤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원내대표가 친명 비명을 표방하지는 못할 거예요. 예. 제가 원내대표를 3번 해본 사람인데 의뢰의 사기 원내대표는 현역 의원들의 공천에 불안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현역 의원들에게 공천에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출발하기 때문에 저는 비명, 친명 그런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이원옥 의원 같은 분이 예. 굉장히 그 이재명 대표를 비난했는데 예. 사실 이재명 대표하고 이원옥 의원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네. 그전에는 보면 말을 내렸어요. 둘이 야자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 되니까 이원욱 의원이 어떻게 대표한테 야자할 수 있느냐 하고 말을 올린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이원욱 의원도 그렇게 배척을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의원들이 선택할 거지만은 국민의힘 예. 윤석열 정권에 대항해서 예. 잘 싸우고 잘 협력하고 당을 잘 이끌어가는데 또 현역 의원들의 공천에 공정한 룰을 적용시키는 그런 원내대표가 선출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원욱 의원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주자들도 뭐, 간단히 좀 총평을 좀 해주시죠. 아니 박광원 의원도 이제 굉장히 그 타협적인 좋은 사람이고 예. 홍익표 의원, 예. 안규백 다 가까워요. 예. 제가 누구를 편들겠어요. 예. 저는 제 투표권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편안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누가 유리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현재로서는? 그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않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여러 가지 덕목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어떤 덕목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여당은 윤재옥 원내대표고 거기에 이제 카운터파트죠. 우리 민주당 의원들을 잘 단합시켜서 단합시킬 수 있는 사람. 대여 투쟁을 잘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최종적으로 선출이 됐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김학용 의원이 지역 안배상 유리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도 나왔고 통상적인 어떤 그 정치적인 뭐라 그럴까요? 그런 뭐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가지 않나 이렇게 봤는데 결과는 윤재옥 의원이 됐어요. 뭐 역시 대통령 선거 때 상황실장으로 찐 윤이니까 됐겠죠.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예, 당 3역이 전부 영남, 그렇습니다. 예, 다 윤석열 식구들이니까 그 뭐 기대는 하기 어려울 거예요. 전체 영남 쪽으로 지도부가 다 이제 재편된 데 대해서 재편되고 예. 지금 현재 모든 당직이 예, 다 친윤 윤핵관대로 됐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결국 그렇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을 잘 따르는 그런 여의도 출장소 역할밖에 할 수가 없죠. 예. 그래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당정일체라든지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계속 그런 힘을 좀 가해왔던 작용해왔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뭐 예. 의원이 뭐 굉장히 유능한 경찰 예. 간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경찰청장을 못 해봤죠. 그래가지고 국회로 경기도청장까지 했는데 굉장히 아쉬운 분이죠. 예. 경찰대 졸업 다 수석으로 예. 해서 유능하신 분인데 그러한 것을 잘 알아서 잘 하면은 참 훌륭한 원내대표가 될 것이고 예. 지금 이렇게 출장소장 부소장 역할을 한다 하면은 뭐 잘 안 되는 거고. 예. 잘하겠죠. 이낙연 전 대표가 그제 귀국하셨어요? 네, 어제 갔을 뵈셨- 때도 조문했습니다. 아, 뵈셨습니까? 예. 예. 어제는 이재명 대표도 조문을 하셨더라고요. 어제 오후에 가신 것으로 예. 알고 있고 예. 저는 오전에 가서 예. 한덕수 총리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예. 잠깐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재명 대표와는 13개월 만에 조라고 하세요.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미국에서 그렇죠. 예. 계시고 6월에 지금 귀국할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예. 그래서 이번 일시 귀국을 계기로 해서 이낙연계가 좀 결집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이제 원내대표 경선도 있는데 네. 이낙연계가 결집하면은 다른 계도 결집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도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 자신이 굉장히 조용한 분이기 때문에 잘 하고 가실 겁니다. 예. 들어오시면 정치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한 언급은 없으셨나요? 전혀 말씀 안 하고 예. 그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만 했는데 예. 뭐 돌아오시면은 정치 얘기 하겠죠. 그분이 정치 아니고 뭘 하겠어요. 예. 정치적인 활동은 재개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신다는 네. 말씀이시죠. 예. 자, 지금 오늘 뜨겁게 지금 달구고 있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미국 CIA가 동맹국들을 도감청했다는
정황이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위급 문건이 작성이 됐고 그 내용이 이제 뉴욕 타임즈에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관련이 돼서 김성한 얼마 전에 그만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 사이에 뭐 우크라이나 포탄 제공하는 문제 가지고 논의를 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담겨 있어서 상당히 좀 파장이 일고 있는데 아직 뭐 정확한 규모라든지 뭐 내용이라든지 경위라든지 진위 여부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아직 판가름 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바로 직전에 앵커를 하셨던 YTN TV에서 예. 오후 4시에 예. 그 문제로 출연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 그런데 일정이 없었던 것을 그 앵커가 전화 와서 꼭 좀 해주라. 그 대신 다른 데 가서 말하지 마라. 예. 라고 했는데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세계 어느 나라도 특히 강대국들은 도감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남북 정상회담 특사를 할 때도 22년 전 아니에요? 그때도 제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김대중 대통령께 보고를 할 때는 화이트판 거기에다 글씨로 써서 필답을 했어요. 아. 그것은 필담을 하셨군요. 그렇죠. 예. 지금도 각 강대국이나 어디에서든지 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들 스스로가 보완을 잘 하는 것이 좋지. 그것을 막을 길은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됐든 또 대통령실을 지금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아가면서 그러한 시설을 충분히 했는가? 예. 특히 용산 공원은 사실상 미군들이 수십 년 주둔한 것 아니에요? 예. 헌법상 우리 땅이지만은 우리 영토지만은 실효적 지배는 미군들이 하고 있어요. 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지배법권 아니에요? 거기에 어떠한 시설들이 지금 남아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의문이고요. 예. 저는 이번 김성한 외교안보실장의 경질이 예.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가 아니라 예. 그러한 것을 결과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공연 일정 논의한 거는 3월 뭐 이 무렵인데 이 감청 정원 그 전인데도 아 그렇죠. 그거하고 상관이 그것이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됐죠. 그러면은 예. 김성한 외교안보실장이 퇴임 후에 예.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기도 이제 좀 화가 나서 그랬는지 어쩐지 몰라도 한번 입을 벌렸더라고요. 예. 자기의 카운터파트인 미국 백악관 NSC 예. 제이크 설리반 예. 보좌관하고 한 번도 블랙핑크나 레이디 가가 공연 문제를 얘기한 바가 없다. 예. 이것은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가장 그 한일 정상회담도 실패했지만 예. 더 중요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자꾸 국빈 방문 자랑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첫째는 전기차. 예. 1년 내 해결 못했잖아요. 예. 반도체, 배터리 이런 문제도 있는가 하면은 50초 남았습니다. 예. 지난 3월 달에 나토 사령부 사무총장이면서 우크라이나 무기 줘라. 미 국방장관이 와서 무기 줘라 했는데 예. 이번에 주고 올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점심값 비싸게 내지 마라. 예. 이거 반대했는데 저는 그러한 얘기를 한 것이 미 정보기관에 알려져 가지고 김성한 실장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교체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예. 원장님의 이제 판단이시고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YTN에 가서 상황. 자세히 얘기할게요. 맞습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